안녕하세요. 다문화학습관리사 강의를 맡게 된 진은하입니다.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은 다문화학습관리사의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다문화 교육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이란 다양한 문화, 인종, 사회에 속한 집단들이 사회에 각자 다양한 기여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를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채택,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에 각자 다양한 기여를 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인이, 다문화인이 가진 개개인의 역량일 수도 있고요. 잠재되어 있는 발전 가능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나 종교, 언어, 국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아야 되고 또 그들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적응을 돕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다문화 교육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는요, 이 문화와 종교, 언어, 국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그 교육 환경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겠지만 교육 환경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초 학업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대체적으로는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주 아동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이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이주 아동 및 청소년, 여기서 단일 문화 출신과 다문화 출신이라고 있는데요. 단일 문화라는 것은 이제 부모 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거나 같은 국적의 사람인 경우에 단일 문화라고 합니다. 또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련된 문화가 있는 경우에 다문화라고 하죠.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국내 출신이 있고 해외 출신이 있고 중도 입국 자녀가 있는데요. 국내 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국내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 해외 출신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태어났지만 중간에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 때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난민 및 소수민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난민 및 소수민족도 다문화 출신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단일문화 출신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배경이 난민이나 소수민족인 경우인 거죠. 전쟁이나 인권, 자연재해, 종교 박해 등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 와서 살거나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난민 및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모든 선주민, 아동부터 성인까지, 여성부터 남성까지 정말 전 연령대와 성별을 넘나드는 다양한 모든 대상이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래 네모칸에 보시면 어떤 기관에서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동 교육기관이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근데 이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와 다문화 중점 교육 학교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이해 교육을 많이 하고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 문화들을 서로 어떻게 상호 협력하는지 상호 문화 이해 교육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같은 다문화 교육이더라도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도서관에서도 많이 합니다. 여기 도서관 플러스 박물관, 미술관, 점점 나아가서 이런 문화 관련 센터나 아니면 복지기관, 복지센터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지역에서 정말 시민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지역 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가족센터라고도 하는데요. 지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도움과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 다문화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선주민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다문화 이해 교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주민들이 알아야 할 한국 문화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문화 이해 교육도 이제 가족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또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정 내 방문 교육,
방문 교육, 직접 이제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문화를 서로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 더불어서 부모 교육, 우리 다문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배경 그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선주민 가족들에게도 어떤 부모로서 어떤 다문화를 이제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을지,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많이 교육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NGO 단체 및 지역 아동센터, 일반 민간 기업이라든지 NGO 단체에서도 다문화 교육 시행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같은 곳에서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뭐 돌봄이라든지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할 때 아동센터에 가서 기초적인 학습 부분을 하기도 하지만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다문화 배경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대상과 기관들을 보시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딱 정착되어서 이제 고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기관들을 많이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펼쳐져 있지요. 자, 이제 왜 우리가 이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국의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시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 아동의 학습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통합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이런 학습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2차적, 3차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또 사회적인 통합을 추구하고자 다문화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사회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 및 성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제 아동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유입이 된 그런 외국 노동자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함께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통합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다문화 교육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죠. 자, 다문화 가정 출생아 이야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2010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다문화 출생아 수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다문화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문화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 다문화 가정 안에서도 출산율은 떨어지나 다문화 가정만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록은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교육은 어떻다? 필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다문화 분야에서도 물론 이제 뭐 언어 교육이나 문화 이해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활동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 아동 대상의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야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분야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말씀드려요. 자, 이제 왜 다문화 교육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던 2000년 초반 학교나 직장에서 이주민이나 이주 배경 자녀에 대한 그런 차별과 선입견이 당연시되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쟤는 피부가 까마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야. 그래서 분명히 돈도 없고 가난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이나 편견이 있을 때가 있었죠. 쟤네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래. 한국어도 잘 못해. 그러니까 쟤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라는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 말도 안 되는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저 친구 공장에서 일하는데, 스리랑카 사람이래.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일도 잘 못해. 그래서 나왔던 이제 뭐 개그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던 형상이 있었습니다. 문화나 언어의 이해가 부재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당연히 모를 거야. 우리보다 뒤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학습이나 성장이나 발전에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뭐랄까요?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해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인 생각이 없거나 통찰력이 없는 경우에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나 직장 내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선입견이나 차별의식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감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국에서 차별받았어. 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한국이 싫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게는 나중에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봤을 때 가장 먼저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될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기관이라는 공간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경제적인 안정성은 저하되고 사회적인 도태의 우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는 더욱더 할 수 없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환경도 안 돼 있고 정말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뱅크스의 다문화 이론, 다문화 교육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적 접근법, 부가적 접근법, 변혁적 접근법, 사회적 행동 접근법이라는 4가지 접근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교육 과정에 민족적 영웅이나 공휴일, 기념일 등에 관련 주제를 넣어서 학습하는 것이 바로 기여적 학습법입니다. 기여적이라는 말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교육 과정 안에서 알아볼 수 있는 민족적 영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의 문화를 존중시켜줘 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기여적 접근법이고요. 부가적 접근법은 기존 교육 과정에 다른 문화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부가적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일본이나 한국의 문화도 같이 넣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룬다면 부가적 접근법이 되는 다문화 교육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변혁적 접근법은요, 학생들이 다양한 민족적 관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뭐 기존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항목별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변혁적 접근법입니다. 이제 사회적 행동적 접근법은요, 이론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서 문화 상대주의적인 다문화 탐구가 가능한 활동에 초점을 주는 겁니다.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여기에서 한 가지 문화만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B라는 다른 문화에서 A를 봤을 때 이런 점이 차이가 있구나, 이런 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념의 차이인 거죠. 우리 다음 차시에 이어서 좀 더 깊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가지 다문화 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이 4가지들은 서로 융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합니다. 또 의뢰기관의 요구나 그런 니즈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체험 수업입니다. 다문화 체험 수업. 다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 수업을 다문화 체험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전통 의상을 입어본다던가 전통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맛을 본다든지 아니면 전통 악기를 연주해보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체험 수업이 되겠죠. 이 체험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자가 직접 다양한 전통 교구들을 가지고 교실에, 강의실에 갑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그런 것들을 만지고 연주하고 직접 즐겨보고 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이 다문화 체험 수업이 되겠죠. 2번째 보시죠. 창작 수업입니다. 다문화 창작 수업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만드는 것, 손으로 직접 한번 그 전통 요소를 만들어보는 수업이 되겠는데요. 전통 용품을 제작한다거나 뭐 놀이나 학습, 교구를 만들어 본다든지 전통 가옥을 지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창작 수업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농라라는 모자가 있다면 그 농라라는 모자를 직접 종이로 만들고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고 테이프로 꾸미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하는 것.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햇빛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길다란 모자 형태를 한 농라를 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다문화 창작 수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놀이 수업이 있습니다. 놀이 수업. 다문화 놀이 수업, 다문화 전통놀이 수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전통놀이가 들어갈 수 있겠고, 뭐 보드게임, 요즘에 보드게임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놀이를 체험하고 그냥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드게임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알아보면서 세계의 여러 가지 문화, 그런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어떤 관점이 가장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기 좋은 관점인가, 보드게임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많이 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통해서도 여러 가지 보드게임을 알아보면서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세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 나중에 뒷차시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보드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다문화를 알 수 있는지 내용 다뤄드릴 겁니다. 자, 기타 이것 말고도 학습 놀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와 창작, 체험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다문화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조건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들의 흐름이 이렇고 체험이나 창작, 놀이 외에도 이론 중심 교육도 있고 문화에 대한 정보 전달 중심 교육이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체험이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창작이나 놀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마지막 보시죠.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언어는요. 단순히 이 언어를 다문화 수업 안에 배치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만을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해요. 이중언어 교육. 그래서 이 이중언어 교육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언어를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그 언어 안에 들어가 있는 문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뭐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 이해 교육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사 및 소통 방법, 문화가 반영된 단어, 어휘 이런 것들, 전통 축제나 연극도 이 언어 수업 안에 이렇게 많이 섞어서 소통을 위주로 하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의 분류는 각자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융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다문화라는 것,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문화 교육을 구성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회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1회성만 하는 단기성 수업이 있을 수 있고 2회성 이상 여러 번 하는 수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수업을 나누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회성 수업인 같은 경우에 이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론과 체험으로 구분지어서 할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입에서 중심이 되는 그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 열기, 생각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퀴즈나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론에서는 그 국가나 문화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 국가는 어디에 있는지, 뭐 국기는 무엇을 쓰는지, 언어가 뭔지, 뭐 전통 의상은 무엇인지, 전통 음식은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사는지, 이런 기본 국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만약에 체험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살펴봤는데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이 활동이 앞서 봤던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거나 여러 가지를 섞어서 융합돼서 넣거나 그런 것들이 활동으로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학습 내용 정리 및 질의응답, 피드백으로 수업이 구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1교시에는 도입 이론, 2교시에는 활동과 소감 나누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수업을 구성할 수가 있겠고 2회기 이상이 될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문화체험 활동이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배우는 문화 이해 교육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1차 시에 한국의 전통 의상, 뭐 2차 시에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배운다. 3차 시에 언어, 한국어에 대해서 배운다. 4차 시에 한국의 전통 의상, 한옥에 대해서 배운다. 5차 시에 현대 한국 문화, 웹툰이라든지 먹방 이런 콘텐츠들, 현대의 문화에 대해서 배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된다면요. 도입과 이론은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론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라는 걸 똑같이 계속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이 구성되어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이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충분히 이해가 된 후에 활동에서는 전통 의상 한복을 입어본다거나 전통 음식 갈비탕이나 볶음밥을 직접 먹어본다든지 한옥을 직접 종이로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활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뭘 느꼈다, 알았다라는 것을 피드백으로 나누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 수업하고 이 체험 수업하고 수업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 국가의 기본 소개, 국가명, 언어, 날씨와 기후, 위치, 국기, 화폐 단위, 인구, 면적, 이거 말고도 종교 아니면 문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 개요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더불어
학습 주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 가지 다회성 강의가 될 경우에 그 다회성 강의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창작, 놀이, 언어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각 학습 주제마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론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을 보시죠. 체험이라고도 하고요. 활동이라고도 하고요. 뭐 실습이라고도 합니다. 실습, 체험, 뭐 활동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활동에서는 교구나 준비물을 먼저 안내해 줘야 되겠죠. 어떤 것을 만들지 활동의 결과를 먼저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중국의 치파오를 한번 종이접기로 적어볼 건데요. 이렇게 만듭니다. 보세요 하고 먼저 완성품을 보여줘요. 그래야지 이제 학습자들이 그걸 보고 아 저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해도 하고 아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동기부여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준비물도 알려주고 이거 만들 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하면서 가위질 할 때 손 조심하고 풀 바를 때 책상에 안 묻게 조심하세요. 이런 주의사항,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주고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구성을 하는데 자세히 다룰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각 항목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강의 기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강의 기획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차시에서 많이 다뤄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다문화 학습 관리사가 어떤 직업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네모를 보시고 같이 한번 직접 소리내서 읽어주시죠. 학교 및 사회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문화 다양성을 함양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봐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문화 다양성입니다. 문화 다양성. 이제 학교나 이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다문화 학생들이 있겠죠. 다문화 교육생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고 여러 가지 문화가 서로 함께 있을 때 상생할 수 있는 서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다문화 학습 관리사의 정의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문화 다양성,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모이기 때문에 그 문화들이 충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이전에 앞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적 가치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이런 학생들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학부모,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학부모는 다문화 배경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일반 가정 학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관리하고 또 함께 행복하게 다문화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부모 교육 관련된 내용도 다뤄볼 수 있고요.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다문화 배경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지역 과연 다문화 센터라든지 복지기관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아동센터 이런 곳들에서도 이제 어떻게 서로 함께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을지 다루는 것도 다문화 학습 관리사의 역량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생활 속 상호 문화 이해 및 언어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단순히 다문화 서로 잘 지냅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르고 조금 서로 이해해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을 알고 함께 상호적으로 문화를 이해합시다. 함께 하려면 서로 함께 언어로 인사해봅시다. 이런 것들도 다문화 학습 관리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각 역량이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상황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또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다문화 학생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면서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 지원해주는 전문가가 다문화 학습 관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문화 학습 관리사가 되는지 그 준비 과정을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대학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교육학, 교육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다문화 교육학과 같은 이런 학위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위들을 먼저 취득하고 난 다음에 다문화 학습 관리사 전문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이 학위와 전문 과정의 좀 차이점은 학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론적으로 어떻게 다문화에 대해서 또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열지 학위적으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초 이론 지식 같은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교양 지식과 통찰을 얻은 후에 학습 관리사로서 다문화 학습 관리사로
강사로서 전문 과정을 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다문화 교육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앞서 보신 이 대학학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다문화 학습관리사 전문가령을 수료하면 안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 뭐 안 되는 건 없습니다만 제가 대학학위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학이다 보니 교육자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깊게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순히 교육학뿐만 아니라 연계되는 이런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 또는 복지학 이런 것들이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그러니까 통찰력 있게 이런 학문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료를 하신 다음에 전문가전을 듣게 되신다면은 현장 교육에 가셨을 때 조금 더 깊고 정말 넓은 범주에서의 그런 다문화 교육을 시행할 수가 있겠죠. 여러 교육기관에서의 다양한 연령, 출신별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고 여기에는 이 연령 출신은 아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아동뿐만 아니라 선주민 학생과의 열린 관계를 조성하는 경험을 축적한다. 이런 것들이 현장 교육에서 실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마지막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전문성 같은 경우는 다문화 교육이 특히 이 교육 분야에서는 변화 추세가 빠르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발생하는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변화는 이 사회의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그런 트렌드를 다문화 교육 안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 세미나 학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다문화 교육된 컨퍼런스 참여 같은 걸 해서 다른 동료 선생님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조성하셔서 수업을 업그레이드 나가야 되는 게 다문화 교육의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점점 더 많이 발전 단계가 있을수록 이런 전문성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아이들도 좀 더 탄탄하고 완성도 있는 그런 교육을 만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전망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문화 학습관리사의 전망. 다문화 가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관과 대상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또 이 문화 다양성을 함양하는 다양의 정부 교육 정책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이 정책이 달라요. 어떤 지역에서는 뭐 언어 위주의 상호 문화 이해 교류, 또 뭐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위주의 그런 교육을 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양한 이런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다문화 학습 관리사의 전망은 정말 넓고 또 여러 가지로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이 교육 혁신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법의 개발.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태블릿, 아니 뭐 PC, 스마트폰,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문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교육 콘텐츠가 그런 스마트 기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창의적이고 더욱더 다양한 것들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 학습 관리사의 접점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고 또 익숙하게 다문화 교육을 즐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또 학습뿐만 아니라 국제 이동성과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교류가 확대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잠시 여행으로 왔다 가는 여행객들, 관광객들도 이런 다문화에 대한 어떤 존중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인식한다면 국제적인 이미지도 좋아지겠고요.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기에도 외국인과 내국인이 교류하는 모든 상황에서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다문화 학습 관리사가 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네모를 한번 쭉 살펴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호칭으로 또는 역할로 다문화 학습 관리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교육자, 다양한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자, 다문화 학생 지원 교사,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학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거나 뭐 정신적인 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죠. 다문화 교육 컨설턴트, 어떻게 교육을 만들 수 있겠느냐, 컨설팅 해주는 분, 다문화 창의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창의 다문화 교육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 다문화 소통 전문가, 언어 쪽으로도 융합이 될 수 있겠죠. 이문화 이해교육 강사, 여기서 이문화는 다를 이자로 다문화와 이문화, 자, 부르는 호칭만 다릅니다. 자, 같은 맥락상에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계시민교육 강사하고 SDGs 교육 전문가 있는데요. 세계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서 느껴질 수 있듯이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우리는 시민이다. 하나의 세계라는 국가의 시민이다. 서로 함께 상생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 교육인데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죠? 여기 보시면 이 SDGs
SDGs는 유엔에서 약속한 건데요. 지속가능 발전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뭐 환경, 경제, 뭐 기아 문제, 뭐 식량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지구촌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자라는 게 바로 이 SDGs 교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조금 비슷하기도 합니다.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세계 시민의 어떤 내용이 다른지 그리고 SDGs가 어떻게 다문화 교육과 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성 교육 코디네이터, 어떻게 다양성을 다루는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코디네이션 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다문화 언어 지도사, 다문화 언어, 이중 언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언어라든지 한 언어, 여러 가지 언어가 될 수 있겠고, 그것을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선생님, 언어 발달을 전문가로서 발전시켜주는 선생님, 그리고 심리 상담사, 취업 컨설턴트, 또는 뭐 창업 컨설턴트, 또는 강사 개인과의 융합도 다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역량은 디자인,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아는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분들 대상으로 포토샵 수업, 뭐 일러스트레이션 수업, 뭐 자격증 GTQ 수업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문화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강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다문화 수업에, 다문화 학습 관리에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문화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 다문화 교육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어떤 유형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다문화 학습 관리사로서 이 직업적인 부분을 자신의 영향을 펼칠 수 있을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